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19년도 2차 사회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A에서 D 국가가 위치한 대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대륙 하면은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바다와 땅 덩어리로 먼저 기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5개의 바다와 큰 바다와 6개의 대륙 또는 대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땅덩어리가 있는데요. 5개의 바다는 먼저 가장 큰 이쪽에 태평양, 그 다음 그 옆으로는 대서양. 자,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펼쳐놓은 게 동그랗게 말린다고 한다면 여기와 대서양 이 끝이 만나죠. 그래서 이쪽도 대서양. 그 다음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가 인도양. 네, 이렇게 자리하고요. 세 개가 펼쳐져 있고 위아래로 북극해. 그 다음 남쪽에 있는 바다라서 남극해. 5개의 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땅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쪽부터 가볼게요. 야,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네, 아프리카죠. 그 다음 아프리카 지역 위쪽이 유럽 옆에가 아시아 대륙. 자, 그 다음 넘어와서 큰 땅덩어리가 아메리카인데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위쪽은 북아메리카, 아래쪽은 남아메리카. 다음, 자, 여기 혼자 나와 있는 땅이 오세아니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딱 펼치고 바다와 땅을 먼저 기준을 나눈다면 5개의 바다, 그 다음 6개의 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볼게요. 1번 A는 유럽이다. 자, A는 유럽 땅인가요? 아니죠. A는 아프리카죠. 자, B 지역은 이쪽입니다. B는 어디냐? 아시아입니다. 그 다음 C는 남아메리카가 아니고 여기는 오세아니아. 그 다음 이쪽은 D는 어디인가요? D 여기 북아메리카 맞죠? 그래서 1번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농업은 선진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노동력을 결합한 농업 방식으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카카오, 천연고무 등의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한다. 1번 낙농업, 2번 혼합농업, 3번 수목농업, 4번 플랜테이션. 자, 이렇게 선진국 자본 더하기 지역 주민의 노동력을 합친 게 플랜테이션이라는 농업 방식입니다. 네. 자, 낙농업은 어떤 농업이냐면 우유나 유제품 가지고 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낙농업. 이번에 혼합농업은 작물도 재배하고요. 작물 더하기 그 다음에 가축도 길러요. 네, 가축을 같이 하는 게 혼합. 수목농업에서 건조기후에 수목농업을 하는데요. 건조기후에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은 포도, 올리브, 오렌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자, 플랜테이션은 선진국 자본, 선진국에서 돈을 주고 원주민이 지역의 그 환경을 살려서 노동력을 제공한 다음 카카오나 고무 같은 것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4번입니다. 3번 인구의 흡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흡인, 흡인, 빨아들이는 거죠. 인구가 흡입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반대는 뭘까요? 배출, 밖으로 나간다, 배출. 자, 그럼 볼게요. 흡입 요인 뭘까요? 1. 기억, 전쟁과 분쟁, 니은, 풍부한 일자리, 디귿, 좋은 교육 시설, 리을, 열악한 주거 환경. 자,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풍부한 일자리와 좋은 교육이 있다면 인구가 모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지형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녹으면서 형성된 지형. 대표적으로 중국의 구일인, 베트남의 할롱베이 등에서 나타남. 1번 화산지형, 2번 빙하지형, 3번 건조지형, 4번 카르스트 지형. 자, 이런 지형이 어떤 지형일까요? 이렇게 생긴 지형은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석회암이 녹아내리면서 구멍이 생겨요. 대지에 엄청난 큰 구멍이 생기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었다면, 땅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다면, 자, 석회암이 녹아내리면서 점점 이렇게 홈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지다가 이렇게 깊이가 다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 큰 땅에 그 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지형을 이렇게 생기는 골짜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르스트 지형이 형성된다. 이 관광지로 많이 생기죠. 자, 그 다음 4번 답은 카르스트 지형 4번입니다.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 화산지대에서 많이 활용된다. 땅속의 열과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난방하거나 전력을 생산한다. 1번 조력 에너지, 2번 지열 에너지, 3번 풍력 에너지, 4번 바이오 에너지. 자, 열과 뜨거운 것을 이용하죠. 땅의 뜨거움이니까 땅, 지, 열 써가지고 2번이겠죠. 지열 에너지. 1번 조력 에너지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밀물과 썰물. 바다에 밀물과 썰물 차이를 이용한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다음 3번 풍력은 말 그대로 바람이죠. 거대한 바람개비 보셨죠? 4번 바이오는 옥수수나 사탕을 발효시켜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작물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이오 에너지. 자, 그래서 5번에 화산지대에 활용되는 에너지는 지열 에너지 2번입니다. 6번 가에 들어갈 용어는 우리나라의 가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1번 영토, 2번 영해, 3번 영공, 4번 배타적 경제 수역. 자, 알맞은 말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영토죠. 1번. 영토. 자, 나라는 한 나라가 정해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없다면 나라끼리 서로 마구 침범을 할 텐데 국제적으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 영공. 그 나라만의 하늘이 있고요. 영토. 그 나라만의 땅이 있고요. 영해. 그 나라만의 바다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곳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곳이에요. 네, 공유하는 곳. 그래서 낚싯배가 나라 안에서 어떤 범위까지는 우리 거니까 여긴 들어오지만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간 요 사이드, 외부에 있는 요 범위까지는 이쪽 나라도 여기까지는 자기네들 범위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도 공유할 수 있고 그곳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6번 답은 영토에 대한 설명이었죠. 1번입니다.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후는 적도 부근의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1년 내내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나타난다. 1번 고산기후, 2번 건조기후, 3번 한대기후, 4번 툰드라기후. 자, 적도 부분인데 뭐가 높다 그랬죠? 고도가 높은 산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기후는 고산기후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2번 건조기후는 어떤 기후일까요? 네, 사막이죠. 사막. 사막을 건조기후가 있다고 말하죠. 사막지역이죠. 한대기후는 어떤 기후냐? 극지방에 있습니다. 극지방. 남극, 북극. 그렇다면 엄청 추운 거죠. 네. 그 다음 툰드라 기후. 툰드라 기후도 한대기후에 속하는데요. 서늘해요. 매우 서늘하고 이 지역에 유명한 게 이끼. 그 다음 여름은 아주 짧죠. 그래서 짧은 여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늘하고 이끼가 잘 자란다. 자, 여기에 안 나온 기후 한 가지가 있는데 열대기후가 안 나왔어요. 자, 열대기후는 어디냐? 아마존강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도 많이 오고 아주 덥고 습한 곳. 열대기후. 네. 그래서 7번에 해당하는 기후. 고도가 높은 산지는 고산기후. 온화한 봄 날씨가 유지된다. 7번은 1번입니다. 8번. 다음 현상의 주된 원인은 해수면 상승, 빙하 면적 감소, 기상이변 증가. 1번 원유 유출, 2번 지구온난화, 3번 방사능 오염, 4번 소음과 진동. 자, 주된 원인은 뭘까요? 네, 따뜻해져서 그렇죠. 저희 잘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온도가 상승하면서 빙하가 점점 녹아서 그래서 빙하의 크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네, 8번은 2번 지구온난화입니다.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은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옛날에는 한복을 주로 입었지만 요즘은 양복을 주로 입는다. 1번 학습성, 2번 보편성, 3번 변동성, 4번 공유성. 자, 해당되는 속성은 뭘까요? 네, 문화는 변한다. 변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성은 후천적인 요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되는 성질이 있다. 학습성은 죄송합니다. 학습성은 후천적인 성격이다. 자, 보편성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죠.
공유성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네, 사람들이 서로 다 모두 공유한다. 이래서 공유성이 있다. 그것이 문화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답은 3번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0번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치를 같아야 한다. 2번 일정 나이 이상의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3번 모든 유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4번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한다. 네, 틀린 것은 어떤 걸까요? 네, 대리 절대 안 되죠. 대리 투표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하는 게 무슨 투표죠? 민주주의 투표는 직접 선거한다. 자, 투표권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네, 평등입니다. 평등. 그 다음 일정 나이 모두 다 해야 된다. 이것은 보통. 선거의 기본 원칙 중. 그 다음 4번 누구나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네, 비밀 선거죠. 그래서 선거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죠. 평등, 보통, 직접, 비밀. 이 4가지가 지켜지는 것이 민주선거의 원칙입니다. 1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정부 형태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여 사퇴시킬 수 있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1번 대통령제, 2번 의원 내각제, 3번 지방자치제, 4번 귀족정치제. 자, 정부의 형태가 지금 누가 주인인 것 같나요? 네, 계속 의회죠, 의회.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의회가 내각을 사퇴시킬 수 있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11번은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구조를 의원 내각제라고 하죠. 네. 저희 나라는 어떤가요? 저희 나라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죠. 자, 2가지의 정부 형태가 지금 나오는데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어떻게 뽑나요? 국민투표로 뽑죠. 자, 의원 내각제는 누굴 뽑냐면 의원 내에서 총리를 뽑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 다음 그 나라의 대표가 국민투표를 통해 우리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총리예요. 네. 다음 여기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국민이 결정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가장 크죠. 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그 다음 브라질, 뭐 이런 나라. 그 다음 미국, 필리핀. 자, 의원 내각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그 다음 중국도 지금, 아니 중국은 공산이니까. 일본 말고 영국. 그 다음 일본과 영국도 총리가 대표입니다. 그 다음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아직도 많아요. 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의원 내각제를 네, 하고 있지요. 인도도 들어가 있고요. 뭐. 자, 그래서 정부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 11번 문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11번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답입니다. 2번입니다. 1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다. 주로 최종 재판인 3심 판결을 담당한다. 1번 대법원, 2번 가정법원, 3번 특허법원, 4번 행정법원. 자, 누구를 말할까요? 최고니까 네, 대법원이죠. 저희 나라 최고 대법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나 국가기관과 관련된 일을 다루는 법이다.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이에 속한다. 1번 공법, 2번 사법, 3번 사회법, 4번 관습법. 자, 해당되는 것은 무슨 법일까요? 개인과 국가의 관계 또는 국가기관과의 관련되는 일. 자, 이 법을 저희는 1번 공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법은 어떤 거냐? 개인의 문제를 다루죠. 주로 민법. 네. 이렇게 말하죠. 자, 사회법은 사회 약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사회법. 관습법은 관습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법을 행하는 것이 관습법.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법에 대한 공적인 관계, 개인과 국가의 공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1번 공법입니다.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자, 1번 자유권, 2번 평등권, 3번 참정권, 4번 사회권. 자, 어떤 걸까요? 네, 사회권입니다. 답은 4번 사회권입니다. 자유권, 1번 자유권은 뭘까요?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된 권리고요. 자, 자유권의 특징은 소극적 권리입니다. 나라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예, 나라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자유권. 평등권. 평등해야 된다. 어떤 것에? 성별에 평등해야 되고, 종교에 평등해야 되고, 사회적 신분에도 평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참정권. 네,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죠. 저희 뭐냐면 투표 같은 거 하죠. 참정권이죠. 네. 그래서 14번 답은 4번입니다. 15번 우리나라 국회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번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번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4번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자,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건 누가 아니냐?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네, 대통령의 권한. 그래서 3번만 대통령의 권한이고 나머지는 다 국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녹음하고요. 다시 이어서 16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